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는 늘어나는 동부지역 행정 수요에 대비해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과 행정부지사 상주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동부지역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부본부의 민원 업무 기능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동부지역본부의 행정부지사를 두고 도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청사를 신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특히 환경산림국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와 생태환경 조성과 폐기물 안전관리, 에코푸른 숲, 전남 만들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전남 동부지역 의회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7개 시, 군 의회는 최근 의장단 회의를 통해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 의회는 나머지 15개 의회에서도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의장단과 함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천 지역 혈안으로 떠오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당국이 백인 시민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목표지만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이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태여서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멈춰버린 자원순환센터. 쓸모없는 시설로 전락한 고형 연료화 시설. 급격하게 늘어나는 매립 물량들. 각계 시민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먼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상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대해서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자원순환센터로 넘어갔죠?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보다 명확한 현황과 목표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하에 어떻게 우리가 그 감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먼저 그 계획된 거를 알려주신 다음에 해법 찾기에 길잡이로 나선 충남대 장용철 교수는 플라스틱 줄이기 등 시민운동과 결부된 쓰레기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원순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관주도 형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고형 연료화 시설도 관주도에서 정부 주재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이 빠져서 연료화 시설들이 실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의 장으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기 토론으로 쓰레기 문제 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첫 번째 백인 토론회는 현상 파악과 목표 확인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광장 토론 등의 형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해 광양고용복지센터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와 협력해 내년도 기업체 일자리 수급 실태 조사와 광양만권 일자리 박람회 등을 추진합니다. 또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인프라 구축, 중소, 중견기업의 스마트 공장화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모델 도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 생산된 조기 햅쌀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말 첫 노지 벼베기에 들어갔던 해룡면 일대 조기 햅쌀은 올봄 모내기 이후 140일 만에 수확됐으며 추석 전에 맞춰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1959년부터 재배된 순천의 조기 햅쌀은 올해 130여 헥타르에서 740톤이 생산돼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대 현안인 연륙교 건설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경도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변경안이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도 개발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1,100억 원 규모의 연륙교 건립이 포함됐습니다. 연륙교 4개항 가운데 여수 신월동과 야도, 대경도를 잇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와 대경도 사이 섬을 거쳐 건립돼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40%, 미래에셋이 20%를 분담해 오는 2021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노선이 결정돼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도 개발 사업자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오는 2024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경도에 투자해 6성급 호텔과 대관람차, 인공해변 마리나를 갖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도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견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인공해변, 마리나 등 시설물이 유치하게 됩니다. 두 차례 심의 유보 끝에 통과된 경도 개발 변경안. 연륙교 건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 조사 절차가 남아있지만 1차 관문 통과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의 제1호 시민청원으로 선정된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 여수시가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수시는 시민 530명의 동의를 얻은 지역주택조합 민원을 검토한 결과 조합 측과 조합원 간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재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가 열리고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되면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98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임원 선출과 부지 매입 등을 둘러싸고 고소와 가압류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유조선이 건조됐습니다. 조선업의 오랜 불황 속에 단비 같은 신기술 개발이 현대사모중공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2개 크기의 초대형 선박이 마무리 공정에 한창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진수한 이 선박은 액화 천연가스인 LNG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유조소입니다. 중소형 선박에 적용됐던 LNG 연료 추진 방식을 대형 선박에 적용해 건조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입니다. 네, 입에는 가스와 기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fuel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저온의 LNG를 저장할 수 있는 LNG 탱크가 갑판 위에 설치되어 있고, 현대사모중공업은 러시아의 한 선사로부터 6척의 동종 선박을 수주해 첫 번째 선박을 지난달 넘겼으며 나머지 5척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인도할 예정입니다. 2년 뒤부터 발효되는 황산화물 배기가스 국제 규제를 앞두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가격 변동과 수급에 우려되는 저유황유 사용이나 상대적으로 단기적 대책인 배기가스 세정기 사용보다는 LNG 연료 추진 방식의 선박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최근 LNG 추진 방식의 컨테이너선 6척을 추가로 수주했고 LNG 벌크선 2척도 수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선박 수주가 잇따르면서 오랜 침체했던 현대사모중공업 야도도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내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제역 방역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사육 가축에 대한 100% 백신 접종으로 소와 돼지의 항체 생성률을 높이기로 하고 올해부터 이를 위한 세부 실행 과제로 소규모 농가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확대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에 1,5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사육 규모는 소 52만 마리로 전국에서 2번째, 돼지 110만 마리로 전국에서 6번째, 염소 8만 마리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국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 지역의 현안 사업 예산 6조 1,041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6,008억 원, 1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사회 간접 자본 분야는 정부의 투자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철도와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전년보다 1,241억 원, 18.2%가 증액된 8,031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여수 세계 박람회장 컨벤션 센터 건립과
완도에서 고흥 간 관광도로 건설 등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발생한 돈의 피해액이 9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남 재난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조사된 태풍 피해액은 양식장과 과수원 등 사유물이 47억 8천여만 원,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이 42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별 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유시설의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 비용으로 80%의 국비와 20%의 지방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피해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솔릭이 지나간 이후 순천과 구례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 쓰레기 처리와 피해 시설 복구 등의 도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와 어장 태풍 피해 잔재물 및 해양 쓰레기 추가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 대책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또 정부의 태풍 피해 복구 계획 수립 전에 지역에서 필요한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 재난지역 선정 등을 해양수산부를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건의해온 광양항 154kV 전력 공급시설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 공급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한전 측이 지중화 심의 승인 이후 다음 달 광양시와 지중화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안으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 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50억 원을 투입해 백운 변전소에서 광양항 배후단지 7.5km 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비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점차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시간 중에는 서울에서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국지적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상특보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고요. 오후 시간대에는 서울에도 또다시 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중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철원은 312mm가량의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특히 1시간 사이 80mm 이상의 강우량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 250 이상, 서울에도 최고 15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